시속 300km로 질주하는 KTX 열차 안에서 낯선 남자가 건넨 쪽지 한 장. 거기엔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조건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며느리 절대 믿지 마세요. 70대의 한명자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15년간 친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도 자신을 극진히 모시던 그 착한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짓을 꾸밀 수 있다는 건지. 한명자는 평생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20대의 남편을 건설 현장 사고로 잃고 두 아들마저 차례로 먼저 떠나보낸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다음 역에서 내려야 합니다.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그 악마 같은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명자의 인생은 참 고단했습니다. 23, 꽃다운 나이에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혼자서 키워야 했던 명자에게 세상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릴 겨를조차 없이 파출부 일을 시작한 명자는 남의 아이를 품에 안으며 자신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고맙게도 하늘은 명자에게 뜻밖의 인연을 선물했습니다. 파출부로 일했던 집의 사장 부부는 명자와 아이들을 가족처럼 품어줬습니다. 그들 덕분에 명자는 아이들과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고 마침내 작은 칼국수 가게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이며 명자의 작은 행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자의 두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혁주는 든든하게 대기업에 입사해 명자를 뿌듯하게 했고, 작은아들 승환은 성실하게 공장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새 두 아들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작은아들 승환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민정은 첫 만남부터 싹싹하고 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겉절이 담그는 비법 좀 배워도 될까요? 하며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다가오는 민정이 참 예뻤습니다. 민정은 결혼 후에도 명자를 친정엄마처럼 따르며 자주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3년 후 큰아들 혁준도 결혼했습니다. 큰며느리 윤지연은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며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지연의 할머니는 명자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 간곡한 부탁에 명자의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민정 못지않게 성품이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지연은 명자의 건강을 매일 아침 체크했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돕고 살갑게 말동무가 되어줬습니다. 두 며느리는 친자매처럼 잘 어울렸고 명자는 그런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큰아들네 손주 우진이 태어나자 명자는 칼국수집을 정리하고 손주 돌보기에 전념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명자에게 또 다른 활력소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하고 부르며 안기는 손주가 있어 명자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명자가 살던 아파트가 곧 재개발로 시세가 크게 뛸 거라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습니다. 명자는 그런 재개발 같은 이야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어떨까요? 착한 얼굴로 효도하는 며느리들, 명자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명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들이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 명자의 가슴 한구석에선 자꾸만 작은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작은 며느리 민정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둘째 아들 승환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승환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 크레인으로 1톤이 넘는 철판 롤을 옮기다가 옆에 세워진 다른 철판이 쓰러지면서 깔렸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아들의 싸늘한 몸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아직 한창 살아야 할 나이에 떠난 아들. 어린 자식 둘과 아내를 남기고 간 아들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보다 더 큰 슬픔이 명자를 덮쳤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민정은 더 자주 시댁을 찾았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찾으려는 듯 집안 곳곳을 서성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자는 며느리에게 5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혼자 아이 둘을 키우기 힘들 테니 도움이 되라고. 하지만 민정은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명자는 며느리가 이사한 집에 몰래 돈가방을 놓고 왔습니다. 민정은 전화로 펑펑 울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번엔 큰아들 혁준마저 쓰러졌습니다.
새벽까지 야근하고 들어온 혁준이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45살의 나이에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명자는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두 아들을 모두 먼저 보내다니. 차라리 자신이 먼저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큰며느리 지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울며 말했습니다. 절대 어머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평생 모시고 살겠다고. 작은 며느리 민정도 와서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자신도 안다며 앞으로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명자는 두 며느리의 위로에 겨우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명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매일같이 두 아들이 꿈에 나타났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밥맛도 없고 무기력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병이었으니까요. 큰며느리 지연은 그런 시어머니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매일 다리를 주물러주고 좋다는 음식은 다 해다 바쳤습니다. 손주 우진이도 할머니가 웃을 때까지 재롱을 부렸습니다. 그렇게 5개월이 지났습니다. 명자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을 잃고 마음을 잡지 못한 채 보내는 하루하루.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귀찮아져 버린 명자의 옆엔 언제나 큰며느리 윤지연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매일같이 식사를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면서 극진히 돌봤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가끔씩 전화벨이 울리면 서둘러 방을 나서는 지연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밝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며느리 지연은 웃는 얼굴로 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분 전환할 겸 좋은 공기 좀 쐬고 오자며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지연은 아는 사람이 공기 좋은 산골에 작은 요양시설을 운영하는데 한 달쯤 쉬고 오면 분명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거라며 간절히 권했죠. 처음엔 망설이던 명자도 며느리의 정성스런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손주 우진이도 방학이라 작은 며느리가 돌봐줄 수 있다고 했기에 명자는 마침내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기차표 예매부터 짐 싸기까지 모든 걸 척척 알아서 하는 큰며느리 지연을 보며 명자는 안도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둔 기분이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드디어 여행 당일. 명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KTX에 올랐습니다. 명자를 창가에 앉히고 지연은 통로 쪽에 앉았습니다. 열차는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고 창밖의 풍경이 흘러가는 모습에 명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연이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20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명자가 통로를 바라보자 지연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윤지연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통화가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왠지 모를 찝찝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큰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또다시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성이 갑자기 명자의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남자는 매우 긴장한 듯한 표정으로 명자에게 속삭였습니다. 혹시 방금 옆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며느리세요? 명자가 그렇다고 하자 남자는 더욱 낮은 목소리로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걸 꼭 읽어보시고 다음 역에서 무조건 내리셔야 합니다. 명자는 당황한 채 남자가 건넨 종이를 받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펼치는 순간 글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절대로 며느리를 믿지 마세요. 지금 가시는 곳은 불법 감금 시설입니다. 어르신을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입니다. 저는 현직 경찰이고 조금 전 통로에서 며느리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명자의 온몸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를 쥔 손마저 떨려왔습니다. 15년 동안 친딸처럼 지내온 며느리가 두 아들을 떠나보내고 죽고 싶을 때마다 곁에서 위로하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어주던 그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지만 명자의 심장은 이미 불길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기차에서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을 허겁지겁 챙겨 일어서며 명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큰며느리 윤지연은 여전히 통화하며 냉정한 얼굴로 무언가를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연이 이 사실을 알아채기 전에 다음 역에서 무조건 내려 도망치는 일뿐이었습니다.
KTX가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다음 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떨리는 심장도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쪽지를 준 남자가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다음 역에서 내리라고. 증거는 자신이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연락하면 도와주겠다고. 명자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있는 반대편 통로로 몸을 숨기며 이동했습니다. 기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명자는 플랫폼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칠순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역사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나를 불법 시설에 가두려고 했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침묵.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지연이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지만 명자가 경찰서에 간다고 하자 갑자기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명자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년 동안 따뜻하게 대했던 큰며느리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명자는 쪽지를 건넸던 경찰관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휴대폰을 건네며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큰며느리 윤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명자를 향해 그 늙은이라고 부르며 재산을 빼앗고 아들까지 버릴 계획을 차갑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큰아들 혁준을 잃고 작은아들 승환마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렇게까지 참담한 심정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 떠난 후 가장 믿었던 사람, 의지하고 사랑했던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명자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명자의 어깨가 가만히 흔들렸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정을 나눴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진실 앞에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명자를 배신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명자의 작은 아파트가 재개발로 값이 뛰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손에 넣기 위해 잔혹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라며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명자는 조용히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저녁 어스름 속에 서 있는 명자의 어깨가 더욱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명자에겐 돌아갈 곳도 없고 다시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쉬며 명자는 자신이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두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명자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충격적인 배신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명자는 가까운 벤치에 힘없이 앉아 밤하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앞에 지연이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명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KTX 통로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남자와 깔깔거리며 나눈 대화. 늙은 시어머니를 시설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겠다는 계획. 심지어 친아들까지 버리겠다는 그 끔찍한 음모까지. 지연은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남자에게 협박당했다고, 순간 미쳤었다고. 하지만 명자가 녹음 파일을 들었다고 하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연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게 막막했다고. 시어머니가 시설에서 힘들어하다가 재산을 주겠다고 할 줄 알았다고. 더 충격적인 진실도 드러났습니다. 큰며느리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던 혁준을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자는 하늘에 있는 아들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큰며느리는 손자 때문에 신고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경찰에 신고하면 우진이는 누가 키워요? 명자는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우진이마저 버리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아들 핑계를 대는 지연이 너무나 뻔뻔했습니다. 명자는 지연을 내쫓고 그녀의 짐을 모두 밖으로 내버렸습니다. 15년의 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손주 우진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14살 소녀는 엄마가 자신마저 버리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할머니와만 살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며느리 민정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꾸밀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며 함께 분노했습니다. 민정은 앞으로 아무도 믿지 말고 자신만 믿으라며 명자를 위로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명자는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정이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가려는 명자의 집에 지연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다시 받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번엔 민정이 나섰습니다. 민정은 지연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둘이나 잃고 죽지 못해 버티는 어머님께 어떻게 그런 못된 짓을 꾸밀 수 있냐고. 본성이 선한 사람은 애초에 그런 끔찍한 계획을 떠올리지도 않는다고.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진이도 방에서 나와 차갑게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엄마가 나 버리려고 했으니까 나도 엄마 버리는 거예요. 결국 명자와 민정, 우진이가 힘을 합쳐 지연을 내쫓았습니다. 지연은 미수에 그쳐 벌금형만 받았지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우진이는 연락처를 차단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나쁜 짓을 꾸미다가 자식에게마저 외면당한 지연.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명자는 한동안 집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탓인지 건강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 민정이 자주 찾아와 극진히 돌봐주었고 그 정성 덕분에 조금씩 기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몸이 나아졌을 때 명자는 자신을 구해준 그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마터면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구해주어서 정말 감사하다며 어떻게든 살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원래 부산으로 출장 가던 중이었는데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듣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자는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다니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하늘에 있는 두 아들이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보낸 수호천사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얼마 후 작은 며느리 민정이 아무 예고도 없이 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부터 어머님과 함께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부터 어머님이랑 같이 살 거예요. 진작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예전엔 형님이 계셔서 말씀 못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아도 되죠? 민정은 어머님께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거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너무 좋아한다며 거들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민정이 너무 예쁘고 고마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명자는 민정과 손주 셋을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진이와 민정의 아이들은 사촌끼리 싸우지도 않고 친형제처럼 잘 지냈습니다. 집안은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큰며느리 지연은 그 후로도 가끔 손주를 보고 싶다며 찾아왔지만 우진이는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보기 싫다며 쫓아내고 연락처도 차단해버렸습니다. 지연이 그 불륜 상대와 살림을 차렸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외면당한 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받은 가장 큰 벌이었을 것입니다. 명자는 이제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웃고 좋은 생각만 하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가슴속 상처가 아물지는 않겠지만 사랑하는 민정과 손주들 덕분에 살맛이 났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처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